그래서 2갑에 3갑에 다 꺼내놓고 4갑에는 일단 넣었잖아요. 요렇게 넣었다 예를 들어서 3갑에는 어떻게 열어도 발자국이 2번 났죠. 한 개를 덜 됐네. 4갑에 열 때는 어떻게 여냐면 마찬가지로 요렇게 열어서 뒤집으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리가 몇 번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몇 번 났어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나눈 경우가 2번인데 지금 제가 한 개를 지금 빼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2번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세로로 놓았다. 그럼 몇 번 날까요? 4번. 이거 잘못 열잖아요. 그럼 8번 날 수도 있어요. 8개니까. 8번 나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잘 들어봐요. 누가 청각이 제일 좋은가? 몇 번 났어요? 4번. 4번. 보통은 4번 난다고 하고요. 이게 흔들리면 8번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8개 조각이 뚝뚝뚝 떨어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4번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3갑이랑 4갑에는 뭐냐면 자, 세로로 뚜껑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각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상자에 이렇게 예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 세로, 대각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5갑에서 삼각기둥으로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삼각기둥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5갑에 삼각기둥이 출현하기 때문에 상자도 세로 아니죠. 가로 아니죠. 대각선, 대각선, 엑스맨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정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하고 이제 물어봐 주는 거야. 2갑에, 3갑에, 4갑에 다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도 진짜 똑같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네. 그래서 옆에 면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은 뭘까? 라고 물어봐 줄게요. 우리 민영이는 이거 뭐가 다를까? 잘라진 모양이 달라요. 이걸 보통 우리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 넘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금인데 아이들은 금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금이 많아. 금이 여기 금이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금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이 잘려져 있지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 잘려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요거는 몇 번 잘랐어요? 한 번. 2번 잘랐죠? 요거는 몇 번 잘라야 돼요? 3번. 한 번, 2번, 3번, 4번 잘라야 되고 얘를 요렇게 꺼냈다. 그러면 일단 한 번만 잘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정육면체의 내적 본질을 보는 게 2갑에 3갑에 4갑에 이렇게 잘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적 본질을 알아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적 본질 해봐요. 내적 본질. 그래서 사람도 내적 본질이 있어서 다 다르다고 했죠. 강민영 선생님의 성향, 노은미 선생님의 성향, 이주희 선생님의 성향이 다 다르듯이 여기 자르는 방향에 의해서 속의 내부가 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찰력이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잘라보는 거예요. 우리 삼각형부터 잘라볼게요. 한 번, 몇 개 됐어요? 똑같이 잘랐더니 2개. 그 다음에 2개 똑같이 잘랐더니 4개. 4개. 4개를 잘랐더니 8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사과부터 한번 잘라볼까? 보통 저는 위에 금이 한 번 있는 걸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세로로 넣을 거면은 아이하고 수업할 때 항상 세로로 넣어주시고 가로로 자를 거면은 항상 가로로. 그래서 항상 교육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칼 해보세요. 칼. 쓱싹쓱싹쓱싹쓱싹 뚝딱 몇 번 잘렸어요? 똑같이 잘랐더니 3번. 2개로 됐죠. 이번에는 2개를 똑같이 잘라볼까? 뚝딱 해보세요. 뚝딱.
쓱싹쓱싹쓱싹쓱싹 하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몇 개 됐어요? 4개. 그래서 한 개를 똑같이 잘랐을 때 2개, 2개를 똑같이 잘랐을 때 4개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분수에 색종이 입혀준 것처럼 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똑같이 큰 정사각형 색종이에다가 요거 하나씩 올리시면 돼요. 모양이 더 사각형이라서 맞거든요. 또 한 번 잘라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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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개를 똑같이 잘랐더니 몇 개 됐어요? 8개.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잠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8개 하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요거 다시 이렇게 잼 발라가지고 우리 다시 환원한 거 생각이 나요? 네. 그럼 또 잼 사오는 거야. 우리 민영이 먹고 싶은 잼 선생님이 오늘 사줄게. 뭐 먹을 거야? 앙버터. 앙버터? 자, 그럼 선생님이 그런 거 모르는 게 이제 버터로 사올게.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내린 걸로 이렇게 해서 묻혀봐요. 다 이따 치고 어디다 묻혀야 돼요? 마지막에 내렸을 때 여기다 묻혀야 마지막. 되겠죠. 네. 잼. 자, 같이 잼, 입으로 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잼, 잼. 합체. 합체. 이렇게 하고 4개를 다시 돌렸더니 8개를 돌렸더니 4개가 됐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자, 주희 아. 자, 은미도 아. 자, 민영이는 예쁜이가 2개 아. 이렇게 한번 먹여주고 그리고 또 잼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잼 사와서 우리 어디 내렸어요? 여기다 요거 내렸으니까 여기다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잼 합체. 그래서 얘는 자르는 방향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잼 붙여서 합체. 그럼 다시 원래 모습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있어요. 낱개로 8개 있는 게 우리 상갑애랑 또 어떤 게 비교가 되는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올려보자, 우리 이렇게. 네. 그래서 정통갑에서는 자르고 붙이고 환원하고 이런 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뭐 같아요? 여기다 C갑에 2개 이렇게 양쪽에 2개 또 양쪽에 2개 하면은 완전 트럭 되죠. 그래서 트럭처럼 놀아도 되게 슝 해서 뭐 주차하기 해도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요 테이프를 여기 약간만 발라주세요. 테이프 발라줄까요? 테이프는 기본이에요. 테이프 다 책상에 있죠? 요걸로 자, 요거 잘하게 되면 뭐 잘하게 되냐면 오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소마 큐브 이제 다룰 거잖아요. 수학에서 소마 큐브를 잘하게 돼요. 소마 큐브의 전 단계가 3단계로 소마 큐브 짧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여주세요. 양쪽에만. 그럼 이런 것들이 8개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네. 하면 자동차죠. 이렇게 세우면 뭐예요, 또? 의자. 의자 되죠. 의자 되고 뭐 몇 개 더 갖다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이렇게 합해도 돼요, 안 돼요? 요 모양만 8개만 만들어 놓으면 식탁도 되고 여러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8개 만들어서 상갑이랑 사갑에는 모양이 똑같다.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갑에하고 육갑에는 자꾸 육갑에래. 상갑에랑 사갑에는 똑같이 육면체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 해주시면 되거든요. 얘도 육면체고 얘도 육면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쌓기 놀이도 계속 가능해요. 이렇게 봐요. 여기 이거 어떻게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 넣어보면서 느끼겠죠. 그래서 요거 테이프로 8개 놓게 되면은 위로 쌓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쌓아도 되고 아까 같이 뭐 식탁 만들어도 되고 트럭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비교도 프레벨이 정말 강조를 했어요. 자, 정육면체 면이 6개죠. 근데 이게 면이 6개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칠갑에 보면은 면이 있거든요.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을 6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칠갑에 들어갔을 때, 아, 정육면체의 한 면을 다루는 게 칠갑의 평면이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입체를 자르면 우리가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정사각형 6개를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면이 6개 있는 거를 다루는 거고,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은 요 면 하나를 다루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4살짜리한테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네요. 4살짜리한테 하면 아 선생님 또 이상한 얘기한다 하시겠죠. 그래서 4살짜리한테는 아 그냥 면이 6개 있는 걸 할 거고 칠갑에는 면이 하나밖에 없대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고 큰아이들은 면을 6개로 입체적인 걸 만들 건지 아니면 평면으로 다룰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정육면체로 상갑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면이 똑같은 게 6개 있다라고는 배웠죠. 그러면 자 직육면체는 얘하고 요 위에 있는 면하고 똑같으려고 하면 몇 개 올려야 돼요? 2개. 오 영재야 누구예요? 하나 둘 그럼 얘는 똑같죠? 그러면 정육면체 이제 2개가 필요하죠? 근데 2개 위에 직육면체를 몇 개 올려야지 정답일까? 1개. 1개. 자 여기에서 1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6세 수준이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 개라고 하죠? 4개. 또 한 가지 들 나왔어요. 2개. 자, 2개.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요거 하나 놀면 똑같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면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중간면으로 2개 올라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하나 올라가도 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4개 올라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면을 탐색하고 최대한 이 면과 이 면이 달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팔가배를 1번 막대랑 2번 막대를 갖다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칠가배로는 이면하고 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팔가배로는 돼요. 자, 요게 2.5cm였죠. 그러면 1번 막대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딱 3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 사갑에 좁으면은 1번 막대, 팔갑에 1번 막대 3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개 필요해요? 6개 필요하겠죠 6개.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1번 막대로만 가지고 얘를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넓은 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개 필요해요? 1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하고 천천히 연구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중간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면 3개 딱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2번째 막대잖아요. 2.5cm가 한 배 더 있는 거. 이렇게 해서 2번 막대 갖다 놓으시면 되고 여기에는 6개가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갑에 할 때 항상 팔갑이랑 같이 해줘요. 면 비교할 때는. 그럼 이걸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직육면체 3개. 이건 초등학생용이에요. 직육면체 3개가 있어요. 근데 요 한 면에 넓은 면에 2번 막대가 6개 올라갔는데 요거 3개를 다 채우려고 하면 몇 개 필요할까? 18개. 네, 그러면 3이 3번 반복돼 6이 3번 반복되니까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사과배가 직육면체 8개라서 어린아이들한테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1가배부터 10가배까지가 점선면 입체로 다 인치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이렇게 선생님 놓고 싶은 대로 다 놓으세요. 위에서 보이는 면에 우리가 1번 막대, 2번 막대를 놓았을 때 몇 개가 필요할까? 우리가 1번 막대로 하자. 1번 막대로 하게 되면 제일 좋지. 이거 왜 이러니? 자, 1번 막대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여기 1번 막대 몇 개 들어가요? 가장 빨리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뇌 하나 보내줄게요. 뇌. 우리 선생님 40대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생들 안 되거든요. 사과배를 가지고 8가배만 갖다 놔도 돼요. 이거 몇 개? 3개. 요거 몇 개? 12개. 6개. 요거 6개.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21개. 21개 맞아요? 잠깐만. 15개. 21개. 22개. 22개예요? 아니, 21개요. 헷갈리게 하기 귀엽게. 이거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만큼, 이거 돈으로 치면 돼. 이거 하나 저는 100원으로 치거든요. 자, 이 100원짜리 벽돌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시작! 그러면 아이들은 딱 계산하겠죠. 그러면은 구구단의 원리도 막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만 요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돈만 넣으시면은 우리 돈월이랑 같이 연결해도 돼야 안 돼요? 아니면 한 개 1,000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지고 이 벽돌로 우리가 쌓기나무 해도 되죠. 건물을 쌓아도 돼요. 이 모양은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다 한 개 1,000원으로 했을 때 돈이 만약에 5,000원이 나왔다. 5,000원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모양은 변하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올리면 되죠. 선생님은 5,000원짜리 건물을 이렇게 쌓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정의 값을 주고 요만큼의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해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최대한 멋있는 건물을 짓겠죠. 이렇게 쌓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 옆으로 이렇게 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난 이런 건물 쌓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사고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여기 설정의 값을 주면은 최대한 많은 것들로 아이들이 생각해서 면을 활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면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 첫 주 시간에 이런 거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동화가 있잖아요. 요거 8개 딱 꺼내시고, 자, 이제 노래해야 되니까, 해보세요. 자, 우리가 돼지가 집을 지을 거야. 요거 만들게 해도 되거든요. 사과배로 만약에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수업하러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요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째 돼지는 집을 뭘로 지었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또 두 번째 돼지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 세 번째는 벽돌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로 하냐면 여기 좁은 면 해보세요. 면. 요거는 중간면. 중간면. 얘는 넓은 면으로 바꿔서 할 거예요. 면. 자, 요거 하게 되면은 3개의 면 중에서 좁은 면은 좁아서 잘 넘어지네. 넓은 면은 튼튼하네라는 걸 알거든요. 자, 8개 다 가지시고 요거 할 때는 육과합에 들어있는 직육면체를 몇 개 더 꺼내 놓으세요. 왜냐면 한 5개 정도를 해야지 정말 이렇게 빨리 부러지거든요. 4개씩 할까요? 2개씩 없으면? 4개씩 할게요. 자, 요거는 따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가르쳐주고 노래 불러줘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돼지 시작.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여기까지 따라 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짓는데 좁은 면으로 집을 짓는데. 자, 4개 쌓아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죠? 자, 어깨 이제 잘해야 돼. 늑대가 나타나 보세요. 시작. 늑대가 나타나. 넘어졌죠, 금방.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넓은 면도 막 넘기고 들고 싶어가지고 막 입을 진짜 세게 불거든요. 근데 우리 부는 입김은 똑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자, 두 번째 돼지 시작.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중간면으로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잘 안 넘어지죠. 첫 번째 거보다는 잘 안 넘어지거든요. 첫 번째 돼지가 봅니다. 시작.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넓은 면으로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자,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똑같은 느낌으로 늑대가 나타나. 이거 불려요, 안 불려요? 안 불려요. 안 불리죠.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늑대가 나타나 까당. 자, 시작. 늑대가 나타나 나타나 까당. 음. 어쩔 수가 없었더래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 동화 하나로 가지고 세 가지의 면이 좁은 면은 금방 넘어지고 중간 면으로 했을 때는 조금 튼튼했고 넓은 면으로 쌓았을 때 가장 튼튼하네 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과배를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육가배에 들어가면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면은 프레벨의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식이 요런 면을 활용해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우리 다 아파트 살아요, 안 살아요? 알아요. 그 아파트가 나오게 된 게 미국의 라이트라는 건축학자가 이 프레벨의 육가벨을 보고 위로 막 이렇게 건축공학을 했다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쌓다 보니까 건물을 위로 쌓아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것만 가지고 놀아도 이게 몇백 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진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개발할래 안 할래요? 개발했잖아요. 푸푸 시리즈라고. 근데 뭔가 하나 개발할 수도 있고 1에서 10가백까지만 아이들한테 진짜 해줘도 아이들이 창의력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이제 가벨 했잖아요. 내 아이도 진짜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벨만 시켰어요. 다른 거 안 시키고 가발만 해보고 내 말이 진짜 맞는지 증명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 딸을 마루타를 시켰는데 진짜 잘 컸어요. 그래서 지금 막 뇌 해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벨만 열심히 시켜주시고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수학적인 원리가 다 있잖아요.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화 했죠. 두 번째는 뭐 있나요? 그래서 이 동화를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책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노래 한번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진짜 집을 만들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집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공원에 가면은 낙엽 이런 거 주워와요. 우리 지난주에 박수진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 나온 건데 넓은 집, 지푸라기,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색종이로 마찬가지로 지푸라기처럼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지푸라기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3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처럼 색종이로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요거 늑대가 만든 집들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나 이런 거 주워가지고 진짜 색종이 위에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색종 위에다가 나무도 붙여보고 벽돌도 벽돌은 못 붙이잖아요. 그러면 벽돌처럼 색칠을 진하게 하면 돼요. 색종이에.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만들어뒀던 것 같아요. 집을 똑같이. 그 다음에 젠가 해보세요. 젠가. 우리 젠가 많이 들어봤죠? 네. 젠가도 프레벨의 육가벨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요. 얘는 8개 가지고는 젠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육가벨 조금 빌려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배우. 육가배로 하게 되면 젠가가 완전 완성이 되고요. 이걸로 하게 되면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육가배 거 일단 좀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놓을 건데
꺼낼 때 한 손은 사용해도 돼. 5손가락 다 사용해도 돼. 근데 2손은 안 돼. 일단 선생님 꺼내볼까? 이렇게 해서 이쪽 한 개 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손으로 약간 밀어줘야 돼요. 꺼냈지? 그리고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가장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의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주의도 한번 해볼까? 자, 이제 민영이 거 한번 해볼까? 민영이 거. 이게 무너뜨렸어요. 2손만 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손 사용해야 돼. 2개는 잡고 하나는 밀어줘야 돼. 민영이 졌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사과배 할 때, 젠가 할 때는 육가배 가지고 가게 되면은 육가배는 얘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꺼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수만 주면 돼요. 직육면체는 많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직육면체는 1점. 그 다음에 받침은 2점. 기둥은 3점. 요 순서대로 해서 꺼내는 것만큼 위로 올렸잖아요. 안 무너지면 요 점수만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젠가놀이를 사과배 할 때 육가배 거 꺼내서 같이 해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정육면체하고 직육면체의 차이점을 물어요. 얘하고 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면이 넓고 좁고. 오, 이건 뭐 퍼펙트한 거죠. 면이 넓고 좁은데 마주 보는 면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넓은 면, 마주 보죠. 넓은 면. 그 다음에 중간면에서 마주 보는 게 중간면, 좁은 면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우리가 전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요 단계에 있을 때 좀 어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이 한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전개도 만들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적어놔요. 전개도 만들기 추가하기. 자, 전개도도 우리가 색종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팔갑의 막대로 전개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거 6개라고 했으니까 넓으면 2개는 초록색으로 6개 쭉쭉쭉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면은 빨간색. 이거는 선생님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마주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또 초록색이 오겠죠. 초록색이 오고 요건 빨간색. 그리고 요쯤에 어느 곳에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도 되죠. 여기 상관없는데 같은 쪽에 2개 오면은 전개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노란색. 이렇게 해서 요거는 팔가배로 입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색종이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색종이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입체적인 거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색종이로 하는 방법 하나 있고 팔갑의 막대로 전개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주보는 면끼리 색칠해보자. 아까 얘하고 마주보는 면이 뭐였지? 라고 물었을 때 이거 활동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만 하는지 얘가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로 만들어 보면은 아 얘랑 얘랑 똑같았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다양하게 전개도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안 보고 너가 한번 그려봐.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해서 똑같은 면이었으니까 그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거 어려운데 갑을 한번 눈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을 생각하고 그리는 건 쉽거든요. 이거 저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색연필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다른 색깔로 또 제가 여기 그려준 색깔로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 막대를 쭉 그리는 아이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다 다양하고 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나. 그래서 눈으로 아이들은 찍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어주는 거를 만들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넓은 면, 중간 면, 좁은 면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직육면체가 있어요. 찾아서 색칠하게끔 하는 거는 어린 단계. 큰 아이들은 전개도로 하시는 거. 그다음에 꽃잎 만들기. 자, 이것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여기 안에 세모, 네모, 오각형, 육각형을 놔뒀잖아요. 근데 여기에 면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게 지금 2.5cm잖아요. 2.5cm로 해당하는 색종이를 미리 잘라 놓으세요. 이렇게 세모, 네모, 오각형, 그 다음에 뭐 육각형.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꽃을 만들 건데 이거는 세모꽃, 네모꽃, 오각형, 육각형 꽃이잖아요. 표현 못하는 거는 항상 뭐가 지라고 있죠? 프레파스 항상 들어주세요. 자, 꽃밭을 만들 건데 이걸로 꽃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잎 3개 갖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줘서 꽃 한 송이 만들고 네모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네, 부딪히니까. 중심에 세모, 네모만 그려주시면 돼요. 네모는 한 요쯤에 그려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면은 똑같이 해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야, 네. 세상에. 샤샤샤샤. 옷에 묻었네요, 제기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치우잖아요. 여기 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이들이 눈으로 찰칵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럼 여기다 또 똑같이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똑같이 그려요. 직육면체 모양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또 완성이 되죠. 그래서 햇님도 딱 그려주고요. 이게 못 그리는 거는 크레파스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직육면체는 똑같이 꽃을 그려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놓을 테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가베를 처음 하시는 초보 선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면이에요? 요거. 좁은면, 얘는 좁은 면, 중간면. 중간면, 넓은 면이죠. 넓은 이거 이렇게 세우면은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에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받침해 보세요. 아침. 아침, 국가단에 보면은 요거 잘라놓은 받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속에 면적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넣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받침을 좀 꺼내 놓으셔서 여기에 받침이 몇 개 들어가는지 넣어 보시면 돼요. 하나 해봐요. 하나, 둘, 둘, 여기는 몇 개 들어갈까? 4개, 이걸 면적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안에서 봤을 때 면을 보고 가르쳐 주면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뭔가가 물이 담긴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이랑 안에서 봤을 때 면적이 틀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딱 4개 들어가죠. 여기는 몇 개 들어갈까요, 그러면? 4개. 8개, 8개 들어갑니다. 8개. 왜냐면 이 속에서 보는 이 면적이 넓은 면이기 때문에 2칸씩 쌓아지거든요. 그럼 8개 들어가고 여기도 4개가 들어가자. 4개. 그러면은 넓은 면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은 요게 좀 크잖아요. 큼직한데 일단 안에서 봤을 때는 요 넓은 면이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인지 위에서 봤을 때인지 잘 보고 면적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거 면적 안 한다. 면적 안 하고 이렇게 좁은 면을 봤을 때는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똑같이 4개씩 썼거든요.
얘는 키가 커요, 안 커요? 키가 커요. 중간. 키가 작죠. 그다음에 얘는 날씬하고 얘는 보통이고 얘는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으로 했을 때, 중간 면으로 했을 때, 좁은 면으로 했을 때 이런 크기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면적을 봤을 때는 항상 안에서 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에서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넓은 면, 중간 면, 넓은 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좁은 면, 중간 면, 넓은 면 크기로 되거든요. 요거를 바꿔줄까요? 헷갈리니까. 근데 크기 비교할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면적 비교할 때는 이렇게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숫자 적어도 되죠. 하나, 4개, 8개. 그리고 뭐 삼각을 배웠으니까 꺼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줄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죠. 그래서 이런 비교 놀이가 우리가 들어가고 이걸로 꽃잎 만들기에도 다양한 것도 만들어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쉬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오세요.